자, 이번 시간에는 오스테오패식 어세스먼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소마틱 디스펑션, 체성 기능 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체성 기능 부전,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죠. 자, 이번 강의가 이제 8번째 강의가 되겠죠. 8번째 강의가 될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오스테오패식 메디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용어의 정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베이잘 컨텐츠, 기초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소마틱 디스펑션을 좀 이야기하죠. 소마틱 디스펑션, 소마틱은 그 신체를 뜻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구조물들, 그러니까 해부학에 가깝죠. 그래서 스트럭처의 개념이 우리가 필라소피에서 배웠지만 스트럭처의 개념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뛰어넘는데 이 소마틱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해부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의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마틱 디스펑션의 정의가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아이라 룬이라는 디오죠. 이분이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정의를 내려놓은 건데, 소마틱 디스펑션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능에. 그러니까 이제 소마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해부학적인 어떤 것에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기능적인 시스템이냐? 바디 프레임워크. 바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 프레임워크 그러면 연결 구조잖아요. 이렇게 딱 형태를 유지하는 연결 구조. 이런 구조들에 대한 체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의 기능적인 이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긴 기능 이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소마틱 디스펑션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소마틱 디스펑션, 아주 오래전 정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소마틱 디스펑션은 오스테오패식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프레드 미첼, 잘 알고 계시죠? 프레드 미첼은 MET의 이제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머슬 에너 테크닉. 근데 이제 프레드 미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소마틱 디스펑션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소마틱 디스펑션은 매니플레이션에 아주 효과적으로 반응을 한다. 치료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테오패시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죠. 인터벤션을 하기 위한 접근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접근법들에 쉽게 반응하는 거죠. 소마틱 디스펑션은 쉽게 반응을 해서 또 아주 잘 반응을 해서 효과적으로 기능이 회복되고 효과적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효과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함유하고 있다. 그 말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트럭처적인 치료, 해부학적인 접근, 이런 방법들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테오패시 접근은 우리가 아는 신체적인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거나 구조적인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디스펑션을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의 기본적인 개념과 소마틱 디스펑션을 치료하기 위한 오스테오패시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마틱 디스펑션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화살표들이 네모 상자 아래 위로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아래 위로 연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마틱 디스펑션이 됩니다. 소마틱 디스펑션이 되는데 소마틱 디스펑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지. 오른쪽에 보면 파실리테이션이 있어요. 활성화되게끔 하는 어떤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 바이오 사이코 소셜 팩터들 부분, 제가 전 강의에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스트럭처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차원적인 영역이죠. 고차원적인 영역에 어떤 요소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쭉 내려가서 신체를 바꿔요.
그 다음에 소마틱 디스펑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잠도 못 자겠다. 나는 괴롭다. 이런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신체가. 진짜로 괴로워지고 진짜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형태의 반응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낸 요인이 있어요. 무슨 큰 사건에 의해서 그런 요소가 딱 생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생각들이 들면 신체는 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능적인 문제.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 생기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래쪽에 보면 컨트롤 시스템, 브레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계통. 주로 신경계통이에요, 주로. 나머지도 모두 있지만. 이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해하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또 위로도 올라가요. 위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스트로크 환자들을 많이 봤을 텐데 헤미플레이지아 환자들 많이 보거나 파라플레이지아 환자들 많이 봤을 텐데 신체적인 센트럴 러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신체적인 부분 센트럴 러브 시스템, 오토노믹 러브 시스템, 스파이널 코드, 서큘레이터리, 엔도크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긴 상태가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전달 과정에 가운데가 끊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위쪽으로 가는 요소가 왜 존재하느냐? 나는 사회생활을 이게 내가 불편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적인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되게 예민해지고 이런 환자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대할 때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받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센트럴 너브러스 시스템이나 오토노믹 너브러스 시스템,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자체의 어떤 디스펑션을 생길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발생되는 걸 활성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모든 기관 시스템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디스펑션이 일어나고요. 서로 위쪽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죠. 아래 위쪽으로 다. 그 다음에 이제 서큘레이터리하고 엔도크린, 서큘레이터리 순환기 계통, 플루이드의 움직임의 서큘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엔도크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르몬 체계죠. 호르몬 체계. 호르몬 체계에 대한 것도 이제 호르몬도 흐름이죠. 흐름. 그리고 적절한 양만큼, 아주 극소의 양이긴 하지만 적절한 양만큼 나와서 펑션이나 형태를 아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시 위쪽으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마틱 디스펑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페리페럴 러브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페리페럴 러브러 시스템. HMP 같은 경우가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엔트라프먼트 신드롬. 엔트라프먼트 신드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TOS.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당연시 되는 게 소마틱 디스펑션의 양상이에요. 페리페럴 러브러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파실리테이션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건 간에 상관없이 저거는 나쁜 영향 형태로 파실리테이션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나쁜 형태로 되는 거죠. 나쁜 형태로 되면 예를 들면 활성화가 어쨌든 지나치게 커져 버려도 소마틱 디스펑션이 돼요. 지나치게. 원래 정상보다 커져 버린 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정상보다 작아진 것도 비정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건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해부학적 구조에는 소마틱이란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해부학적 구조의 기능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은 어떤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에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마틱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어요.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전 연구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생각만으로 해서 근육량의 로스를 줄이는 그런 연구가 있었죠. 프랙처가 있어서 그 캐스트를 한 환자, 기부스를 하는 환자들에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조기 엑서사이즈를 시키죠. 캐스트를 빨리 풀고 조기 엑서사이즈를 시켜서
머슬의 로스를, 근육 손실을 최소로 만드는데, 실험에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생각만 시킨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생각만 시킨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로스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걸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 자체가 소마틱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마틱 디스펑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소마틱 디스펑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뭐 특별하지 않은데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자세, 계속 한 자세로 있는 거. 이러면 이제 바뀌겠죠. 인풋과 아웃풋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전 강의에서도 이런 걸 설명했는데 푸어 파스처의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계속 어떤 자세를 그 자세를 유지하거나, 대표적인 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너무 평상시에 5시간 누워서 자던 사람이 어느 날 10시간 누워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죠. 뭐 이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지나치게 늘 하던 행동하고 좀 다른 형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라는 건 소마틱 디스펑션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중력 마찬가지예요. 중력. 우리가 계속 앉아만 있으면 서 있을 때의 중력에 대한 반응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서 있던 사람은 앉아 있을 때의 중력의 양상이 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아노말리. 기형적인 요소들이었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마틱 디스펑션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흔히 생기는 사이트들의 얘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션 부분이에요. 정션. 스파인의 정션 부분이죠. 스파인의 정션 부분은 왜 그렇죠? 모양이 바뀌어요. 위쪽과 아래쪽이. 모양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바뀌는 것 때문에 움직임도 바뀌겠죠. 모양이 바뀌면. 그러니까 소마틱 디스펑션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소마틱 디스펑션이 우리가 얘기할 때 주로 조인트에서 보잖아요. 조인트에서 볼 때 조인트는 어떨 때 소마틱 디스펑션이 더 잘 생기느냐? 클로즈 팩 포지션이에요. 클로즈 팩 포지션, 관절이 잠긴 자세. 잠긴 자세에서는 관절이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주어지거나 잘못된 밸런스가 주어지게 되면 소마틱 디스펑션이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는 클로즈 팩 포지션 자체를 운동역학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치료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의 포지션이 다치게 만들기도, 소마틱 디스펑션을 만들기도 쉬운 거죠.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컴펜세이션이에요. 대상하는 거죠. 발목이 이제 부러졌다고 쳐보죠.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크러치, 이렇게 목발을 짚고 움직이게 되고, 목발을 짚고 움직이는 동안 발을 제대로 바닥에 못 띄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웨이트 베어링을 하게 되고, 그럼 반대쪽으로 이제 체중의 움직임이 더 많이 쏠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은 그거에 맞춰서 컴펜세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하고 다른 형태의 로딩이 모든 조직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 소마틱 디스펑션이 오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파셋 조인트 너무 많죠. 우리 다들 이제 스파인에서는 파셋 조인트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파셋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파셋 조인트 자체의 이제 마이크로 드레인지먼트, 닥터 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마이크로 드레인지먼트 자체 또는 이제 마이크로 드레인지먼트라는 게 이제 조인트 캡슐 안쪽에서 추벽, 그러니까 조인트 안쪽 벽에 있는 주름이 끼이는 현상, 뭐 이런 걸로 메니스코이드 시어리 같은 걸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셋 조인트에 대한 것이 있고, 조인트가 대부분요, 그 조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프로프리오셉션은 뺄 수가 없죠. 고유수용기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 모든 신호를 중추에 전달하고
그 정보가 통합돼서 중추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신체를 조절하는 모든 형태죠. 그걸 고유수용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노시셉션, 우리가 다쳤을 때 오는 유해수용기, 잘못된 자극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 신호를 주면 원래대로 맞춰야 되게끔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원래대로 맞추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셀프 레귤레이터리, 호메오스타시스, 신체적인, 스트럭처적인 호메오스타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케미컬한 호메오스타시스도 거기에 포함되죠.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슬 디스펑션은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머슬 디스펑션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인 같은, 머슬 스트레인 같은 거, 뭐 화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이런 거 너무 많죠. 또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서 그렇게 되고, 메니스커스 엔트라포먼트라는 거는 무릎에 흔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메니스커스 엔트라포먼트가 파셋 조인트에서 메니스커스 엔트라포먼트라고 얘기하는 건 메니스코이드 시오리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파셋 락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메니스커스, 무릎에 있는 메니스커스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인 끝이나 움직인 가운데서 걸리는 현상, 주로 이제 무릎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웨이트 베어링 자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웨이트 베어링 자체에. 웨이트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체 전체 웨이트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신체에 오는 로딩이 바뀌고 특정한 부분들에서 로딩을 많이 받는 곳에 소마틱 디스펑션이 생기기 쉬워요. 그 자체도 소마틱 디스펑션이지만 메니스커스의 컴프레션 부분이 있는데 컴프레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눌리는 형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메니스커스적인 관점에서 무릎만 메니스커스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눌리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디스크도 메니스커스에 해당돼요.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 안쪽에 있는 카틀리지의 형태의 구조니까. 물론 섬유성 구조예요.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다 메니스커스예요. 우리 심피스 퓨비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니스커스 익스트라포먼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니스커스에 문제가 없는데 바깥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메니스커스 문제가 바깥쪽에, 메니스커스가 편해지기 위해서 바깥쪽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쪽을 바꿔요. 그런 바꾸는 형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곳에서 좀 찾아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해부학적인 것에 대한 디스펑션이 모두 다 소마틱 디스펑션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두 다 소마틱 디스펑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프랙처, 스프레인, 디저너레이티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요즘 논의가 많이 되면서 소마틱 디스펑션으로 보는 것이 스프레인 같은 경우에 스프레인, 럽처가 아닌 스프레인이요. 럽처는 완전히 끊어진 거고요. 럽처가 아닌 리가멘트가 부분적으로 약간 늘어난 형태의 그런 형태의 스프레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소마틱 디스펑션을 보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 에이징,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죠. 노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라든가 아니면 병적인 현상이에요. 병적인 현상. 그 다음에 구조가 굉장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이미 구조가 망가졌어. 프랙처 같이 구조가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린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소마틱 디스펑션으로 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서저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거예요. 약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 스트럭처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의 디스펑션을 소마틱 디스펑션이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디스펑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디지스라고 하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이란 말에 대한 그런 이제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스트럭처적인 관점과 펑션적인 관점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소마틱 디스펑션에 대한 것은 본, 조인트, 머슬, 파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선생님들이 접근할 때
여기 근처에 이제 어떤 restrictio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스트럭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펑션적인 관점에서 이런 restriction에 의해서 어떤 펑션이 바뀌는가에 대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제 전 강의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플루이드적인 부분이죠. 몸 안에 플루이드의 흐름. 그래서 blood supply, lymph flow, nervous function, 러브드 스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소마틱 디스펑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관점의 소마틱 디스펑션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마틱 디스펑션이 뭐 키드니에 뭐가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신장에 결석이 생긴 거 이런 것이 소마틱 디스펑션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는 디지즈죠. 디지즈인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흐름이라든가 림프라든가 어떤 신체 안에 어떤 것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뀌어진 환경에 의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그 환경을 또 일정하게 유지하게 할 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마틱 디스펑션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소마틱 디스펑션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소마틱 디스펑션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잘못된 신호가 특정한 어떤 부분에 계속 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토막으로 가는 너브가 나오는 루트 레벨에 이제 스파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루트 레벨에서 나오는 신호가 모두 비정상적인 자극이에요. 비정상적인 자극이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 스토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은 말 그대로 이제 바디 프레임워크 시스템, 소마틱 우리가 보는 해부학적인 연결 구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임페어먼트가 발생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틱 디스펑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모든 부분을 소마틱 디스펑션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소마틱 디스펑션이 선생님들이 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스트럭처적인 부분하고 펑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할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소마틱 디스펑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